네, 오프닝벨 2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요, 우리 고건호 전문가님의 슬기로운 경제 생활 코너입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일주일 만에 오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슬기로운 투자생활 고건호입니다. 네. 예, 오늘도 좀 약간 장기적인 관점이든 뭐 편한 관점이든 어떻게 좀 약간 썰로 한번 간단하게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편안하게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좋은 내용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방송에서 자동차 관련주들 조금 훑어주셨었는데 그와는 좀 같이 연장선을 타고 있는 관련 이런 이야기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를 가져오셨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나요? 예, 지난번 2차 전지에서는 제가 하이니켈 양재 그거 채택하시는 회사들이 제가 네, 좋다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거기 하이니켈 들어가는 양극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고자 합니다. 양극재요. 네. 예, 아무래도 그 양극재가 사실상 그 배터리 핵심이다 보니까 네네. 좀 이제 거기서도 그쪽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고 그렇죠. 최근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니켈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더 양극재가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 좀 보고 싶은데 네. 일단 한번 다뤄보자면 네. 지금 현재 양극재 가격이 이제 변함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니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는 뭐 그린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공급 차질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이제 공급 차질이 있고, 그래서 계속 이제 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 상승도 뭐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처럼 뭐 우리가 산 주식도 이렇게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그래서 뭐 먼저 이렇게 뭐 2021년 평균 가격보다 네. 뭐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약 282% 정도 올랐고 네. 니켈은 78%, 코발트는 56%, 망간은 27% 상승이었습니다. 와, 지금 네. 다 많이 올라갔죠. 그쵸. 예. 근데 니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스테인레스 70% 정도가 원래 스테인레스 스틸, 흔히 말해서 스탱이 같은 데서 뭐 스틸 사용도 있었는데 네. 그 배터리용으로는 과거 그냥 뭐 전자에 들어간 거든지 뭐 핸드폰, 뭐 노트북 같은 데 들어간 게 그런 게 그냥 뭐 5% 정도 내외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 정도 사용되냐 말씀드리면 한 10% 정도가 15%. 예, 한 3배 정도 올라가죠. 앞으로 더 올라갈 3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스테는 스테인레스대로 쓰이고 배터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 이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네.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예, 그 전기차 판매 급증은 약 2021년 15%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러시아의 노르니켈사, 이게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푸틴이 한 28% 정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제 러시아가 그렇죠. 재벌이죠. 네. 그 문제는 이제 그래도 하더라도 배터리 공급 니켈의 약 17%, 고순도 니켈 17%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손가락 5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꽤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네. 최근 니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2022년에 그래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다시 공급이 새로 이제 신규 증설 뭐 라인이 있다고 하지만 네. 아무래도 초기 수율 문제가 좀 있을 것이고 이제 생산을 해봐야 이제 어떻게 수율이 나올까 보는 것도 있고 네. 앞으로도 노르니켈사가 공급 차질이 앞으로 당분간 또 지속된다. 네. 뭐 제가 보기엔 1, 2년 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보통 전장 같은 경우 기간을 보면 그렇죠. 뭐 1, 2년 정도 지속된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가능성 때문에 약간 좀 방향을 예측하기에는 좀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맞습니다. 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니켈 가격도 같이 동반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니켈 수요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관련한 이런 원자재들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러시아산 배터리 생산 또 수출 제재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들도 같이 행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예.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대체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냐라고 네, 하면 맞습니다. 뭐 그건 어떻게 되냐인데 무려 원가의 61% 정도 정도가 소재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와.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R&D 인건비 기타로 나눠지는데 원가의 소재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소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 그걸 얼마나 값싸게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양재 특히 이제 그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 부분이 약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제 높은 수준인데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하이니켈 양극재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니켈이라든지 또 네. 리튬, 코발트 이쪽 가격 변동에 좀 노출되어 있다고 네.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양극재가 대체 뭐냐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예. 네. 뭐 배터리를 보시면 뭐 양극재 여러 가지 이렇게 약간 저희 같은 저는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좀 약간 이과 네. 출신이 저도 이제 좀 공부를 좀 해왔지만 네. 대체 이것이 뭔지는 저도 좀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예. 네. 준비도 자료도 많이 준비해 주셨고요. 예. 하나씩 좀 차근차근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N은 뭐 화학 공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네. 뭐 양극재 소재는 여기 크게 뭐 이제 어떤 양극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 개발 정도와 이제 각국의 사정에 맞춰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양극재가 다르고요. 그 이제 밑에서부터 L, F, P, 리튬, 철, 인산. 맞아. 네. 뭐 뭐 L은 리튬이겠고 F는 철이겠고 그쵸. 뭐 P는 인산이겠다. 네, 네. 간단해요. 그냥 화학 공정식이 비슷한데 네, 네. 이것이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건 중국 업체가 거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생산하고 있고 그 다른 원료보다 철이 이제 많고 저렴하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 값싸다 네. 이런 특성이 있는데 대신 이제 안전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예, 있는데 네. 자, 최근에는 뭐 이제 니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효율성을 높이고자 에너지를 높이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 전기차 발화 때문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소재가 LFP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더 제 주범은 이제 국내 업체가 대부분 주요 이제 생산하는 게 삼원계 배터리라고 해요. 네. 그 말 그대로 삼원계는 세 개가 합쳐졌다. NCA라든지 NCM이라든지 삼원계 배터리 생산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뭐 사원계 배터리가 있고 즉 한번 다원계 배터리다. 다원계. 예, 이렇게 나갈 네. 수 있는데 네. 즉 우리 그 니켈과 코발트를 합성한 거 즉 리튬 코발트 산화물 LCO라는 것에다 네. 추가로 다른 원소를 추가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추가해서 만드는 건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니켈은 고용량, 그 망간과 코발트 안정성이 있고 네. 알루미늄 출력 활성 이런 각자의 특성이 있다. 이 배합을 어떻게 할 따라서 배터리 속성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삼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각 장점만을 좀 뽑아낸 그렇죠. 그거를 좀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삼원계 특징들을 한번 좀 살펴주실까요? 이제 NCM은 니켈, 뭐 코발트, 망간을 볼 수 있는데 네네. 배터리 용량 수명은 NCM이고 네. 그 오른쪽에 있는 NCA는 배터리 출력 이걸 말씀드리고 이걸 같이 합쳤다면 용량과 수명과 출력을 같이 이제 합칠 수 있다. 대신 이거 비율을 어떻게 이제 생산하에 따라서 네네. 그 비용이 달라질 테고 또 비용, 기술력이 차이가 있지 기술력.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니켈이라는 게 사실상 엄청난 이게 특히 니켈 그 순도에 따라서 그 어떻게 결정을 지어내에 따라서 그만큼 기술력이 정제해내고 재련해내고 그걸 어떻게 이제 배합하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기술이 달라진 그쵸. 거고요. 네네. 그 배터리가 용량만 많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저 예전에 그 갤럭시 노트 7 사태 때도 폭발 있었잖아요. 그쵸. 스마트 핸폰 사태라고 하는데 흔히 그쵸, 말해서 그쵸, 그쵸. 그것처럼 이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뭐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자동차 배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안전성이 중요시한 특히 더 중요시된 측면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이제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예.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이제 배터리는 앞으로 계속 이제 발전해 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양극재가 대부분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좀 그것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배터리가 용량뿐만 아니라 뭐 앞서 뉴스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뭐 전기차 관련해서 좀 폭발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 안전성을 더욱 더 부각되는 좀 현실인데요. 아무래도 또 배터리 이 분야가 뭐 발전 가능성 또 성장 가능성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또 관련주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관련 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기차. 전기차 차겠죠. 그쵸. 차는 계속 이용하니까 지금 뭐 새로 차를 구입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네. 어떤 차를 구매할지 중에서 일반 가솔린보다 전기도 또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새로 이제 차 한번 바꿔볼까? 전기차도 좋다는데 타볼까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에도 최근에 뭐 반도체 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 전기차 사량 수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네. 물론 그동안 이제 차량 판매 가격도 이제 뭐 20% 3%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인데도 네네.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포드 라이트닝 그리고 BMW iX 공급한 소재 업체 위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제 반도체 난이 같은 불구하고 그래도 그 하이엔드 약간 좀 고급차 정도 위주로 이제 좀 더 그쪽 위주로 배터리를 좀 더 배분을 많이 하고 있다. 반도체를 더 많이 넣고 있다. 그래서 출고도 아무래도 이제 약간 상위 라인 쪽으로 좀 넣고 있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포드가 뭐 내일인가 뭐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발매를 하는데 네. 사전 예약돼서 약 20만 원대 이상 넘었다고 합니다. 오, 포드 라이탄이 이게 네. 그 전기 픽업 트럭을 볼 수 있겠죠. 오, 미국인들 라이프 스타일에 맞고 저도 네네. 가지고 싶은데 멋있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네네. 그 배터리가 네. 그 에코프로빈 독점공간 하이니켈 배터리. 하이니켈 SK 온. 배터리요. 예, 맞아요. 네. SK온에 배터리 탑재를 하고 있고 네. 그 블루오버라고 SK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약간 정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포드나 BMW 같은 경우는 2023년에서 30년까지 네네. 일단은 판매의 50%를 약간 전동화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보다 그보다 내년까지는 생산 캐파를 약간 15만 대 정도로 증설을 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배터리 수요라든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예, 아무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이미 이제 공급 너무 이제 좀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당분간 가기 쉽지 않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전기차 이제 관심들 참 많으실 것 같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포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뭐 예약 물량이 20만 대를 좀 육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시장을 계속해서 좀 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관련주들을 계속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특히 이건 배터리 구조적인 측면을 간단히 요약을 한 거예요. 그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를 분리하는 분리막도 있고 뭐 음극재 감싼 동박이라는 것도 있고 꽤 많은 회사가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만 하더라도 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비중이 거의 40% 정도 육박하고 있다는 점. 그때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양극재가 사실상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이제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양극재라서 에코프로핀 유명하죠. 네. 그리고 베네프라든지 코스메신스 유명해서 볼 수 있고. 정말 그 2차 전지 대장주들이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네. 예, 최근에도 뭐 이번에는 뭐 최근에 솔루스 첨단 소재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동박 현상이 은근히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이게 보시면 제가 슬라이드를 지나쳤는데 네. 이걸 다 모아가서 하는 것이 LG 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옛날 좀 기준이지만 좀 약간 이거 모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즉 니켈, 코발트, 망간을 합쳐가지고 전구체를 만들고 네. 리튬하고 이거 능극재 분리 전액을 합쳐가지고 결국에는 양극재를 만든다. 어. 그걸 말씀인데 셀을 모아가지고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또 합쳐가지고 배터리 팩을 만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 산업이 이제 연관되어 있는 분야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 예. 산업 또 예. 기업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게 지금 2차 전지 그것도 전기차 이 시장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주들 정말 많아서 한두 개로 꼽으셔도 좀 충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기 때문에 약간 저는 그래서 좀 이제 좀 분산을 하시는 게 좀 그냥 양극재는 양극재, 음극재는 음극재 그렇게 각자 네네. 가시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고 음. 꼭 이제 저희 같은 뭐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약간 대형주 위주로 좀 가시는 게 좋지 대형주 않을까. 위주. 네. 뭐 소형주 위주로 너무 이제 회사들이 그렇죠. 작전 세력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네네네. 일회일비하시고 막 그렇게 상처 입고 돈도 달라고 하실 바에야 그냥 네. 좀 어느 정도 큰 회사 위주로 어느 정도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이 이야기 양극재 관련해서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좀 포진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또 LNF 포함해서 좀 많은데요. 저 여기에 없는 또 다른 뭐 대장주격인 좀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럼 종목이라면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쏟아져 나온 게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쪽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OLED 관련도 있고 아마 동박 관련 동 관련 때문에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뜨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통 그거 같은 경우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7만 얼마쯤대 언저리일 거예요 지금요. 네. 증권사 리포트면 9만 5천 원에서 12만 원까지 이제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꽤 많이 뛰었는데 결국 이제 그 목표가는 그 방향성이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참고로 알아 계시고 네. 이제 자기 만족할 만한 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한 9만 원대까지는 9만 원대. 최대 9만 원, 음. 그 정도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작년에 또 이제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슈를 몰고 왔던 SK IET, 네. i 테크놀로지도 분리막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양극재, 음극재 구분을 해내 가지고 네네네. 뭐 이제 이온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이제 말이 좀 어렵지만 네. 여기서 다루기는 좀 어렵지만
과학 교과서 한번 펼쳐보시고 그거는 예, 그 분리막이 있어야 그건 이제 네. 또 안정성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핵심 소재를 다 뭐가 핵심이다로 말하기 다 이것만 꼭 핵심이다 집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좀 소형주로 접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해질 쪽에 좀 이런 뭐 관련 종목들을 좀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전해질을 하면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좀 유명한 쪽이라 하면 첨보 쪽이라든지 첨보. 후성이나 좀 보시는 게 제일 좋고 동화기업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전해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아, 크니까 그래요? 저는 양극재나 아니면은 그셀 위주로 셀. 좀 보시는 게 LG 뭐 엔솔이라든지 뭐 그런 쪽도 네, 같이 그렇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도 이거는 약간 포인트를 다시 잡는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3월 21일 날 지난해 방송한 포인트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네. 예. 2000년 비즈니스 사이클이 이제 10년 정도 소요된다. 아주 길게 소요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너무 단기적인 접근을 가져가기에는 좀 리스키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기업 중심 점유율 확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네. 오늘 방금 뉴스에서 다룬 게 예, 중국이 사실상 한국 3사를 제패했다 그런 식으로 갔는데 그렇다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금 NCM 배터리하고 네. 아까 중국이 주력으로 LFP 가격 차이가 좁혀졌어요. 오. 50%에서 한 10% 내외로 좀 좁혀지는데 네. 자 그거는 충분히 지금까지 LFP 배터리보다는 그래도 좀 더 다원계 배터리로 가는 게 좀 낫지 다원계.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 현재 한국의 그 전지 산업 업체들이 약간 경쟁력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리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리튬 가격. 예. 아까 니켈이 한 70 몇 프로 정도 오르는 걸 봐서 네. 리튬 가격이 280이나 좀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아주. 네. 그것 때문에 리튬에 약간 좀 많이 쓰는 LFP 배터리가 좀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다원계 배터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방금 말씀 주신 우리나라 뭐 3원계 배터리 이런 그렇죠, 걸로 보면 맞습니다. 될까요? 예, 하이니켈로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차량 성능을 규정하는 것은 네. 모터이기도 하지만 배터리가 결정을 짓는다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네네. 뭐 안정적으로 한 번 충전을 많이 가는 걸 더 원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뭐 한 번 충전하고 200km 갈 바에야 그거는 그냥 카트고 카트요. 그 카트 골프장 카트 같은 거고 그렇죠. 좀 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전기 한번 충전하고 최소한 서울에서 부산 한번 왕복 정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기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배터리는 좀 좋은 배터리는 그래도 뭐 3원계 배터리 즉 하이니켈 배터리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니켈 배터리 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 관점을 좀 가지시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LFP보다는 다원계 이 배터리 좀 주목해 보시라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계속 올라가고 있을 네.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리고 또 차량 성능은 배터리에 있다라는 말씀까지 짚어주시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투자 포인트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이제 과거 이제 양극재 생산 기업 같은 이제 그 메탈 시세에 따라서 너무 실적이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원재료 판가가 매달 시세에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즉 판가 전이를 원활히 하는 기업이 승자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양극재 업체들 판가 전이가 그래도 손실업 잘 되는 구조라기 때문에 그 구조기 때문에 소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같이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차이가 좁혀질수록 그 원재료 차이가 좁혀질수록 한국 기업들 경쟁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배터리 기업은 이제 앞으로 큰 약간 좀 안 좋은 말을 하자면 네. 한국 업체들도 망할 수가 있는 거고 오. 일본이 과거 그랬듯이 그렇죠. 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이제 중국 시장이 크다 보니까 네. 중국 정부는 그 자사 배터리 이용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 만들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중국 업체들이 이제 승기를 잡은 것은 어느 정도 부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결국은 안정성과 기술력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기업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2차 전지 비즈니스 사이클 자체가 약 10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이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원가 경쟁력이 중요해진 이제 소재가가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예의주시하시란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또 안정성 있는 종목에 좀 투자하시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중장기적 관점을 계속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고건호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